오늘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당신. 10회 걷고 경험 없다고 포기부터 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이 있습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취준생의 가슴을 속 시원하게 뻥 뚫어줄 우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유정석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맞습니다. CJ 제일제당 푸드세일즈 지원자네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취미 특기가 독서, 축구입니다. 네. 전공은 경영학과, 네. 2017년 8월 졸업 예정이네요. 학점은 3.75입니다. 네. 어학은 토익이 900점이고요. 계속 볼게요. 자격증은 생명보험 설계사. 특이하네요. 예. 펀드 투자 상담사. 그것도 특이하네요. 네, AFPK 재무설계사를 가지고 있고요. 경력으로는 예. 빕스, 패밀리, 레스토랑, 홀스텝 6개월 근무를 했고요. 동양생명 영업 5급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네. 또 스타벅스 바리스타 1년하고도 2개월 동안 근무를 했네요.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네.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리더십 함양을 위한 캠프 2개월, 대학생 경제교육 봉사단 3개월, 또 창업교육 교사 양성 프로그램 1개월의 경력이 있네요. 근데 일단은 이분은 이력이 좀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요. 네, 보험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도 일을 했고, 또 보험 설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또 커피 전문점이나 지원하는 CJ 계열인 빕스에서 일한 경력도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네. CJ 관련 계열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들이 이 자소서에 녹아들 경우 그게 좀 가산점처럼 작용을 한다. 실제 취업에 영향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게 좀? 네, 그게 이제 세계 계열사가 그 슈퍼패스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고 슈퍼패스.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올리브영, 네. 푸드빌, 그다음에 우리 CGV 아시죠? 네. 네. 그 세 군데만 해당이 되고 있고요. 이 세 개 기업에서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 총 80시간의 직영점을 근무를 했었을 때는 이게 서류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에서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CJ 제일제당을 지원하는데 서류 면제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네. 다만 이제 계열사에서 시간제 근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네. 쓸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CJ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경험을 해봤고 네. 또 아무래도 CJ를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제목이나 두과식으로 언급이 되면 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산점이라기보다는 좀 좋게 볼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의 주인공이 저에게 궁금한 점을 보내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토익 점수가 있는데 토익 스피킹 점수도 갖춰야 하나요? 필요 없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해 줬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토익 점수 갖췄는데 굳이 스피킹까지 이게 보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이건 기업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고요. 예.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토익 점수나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점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특정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공채 진행 중인 기업인데 오픽이 꼭 있어야 돼요. 오픽이요? 예, 오픽이 꼭 삼성은 아닙니다. 아닌데 오픽 점수, 회화 점수 중에서 오픽 점수가 꼭 있어야만 지원 자격 조건이 되는 그런 대기업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가 지원하는 기업 또는 그 직무마다 어떤 부분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 이런 네. 걸 잘 체크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일단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빕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일을 했고 뭐 네. 특기가 축구인 것도 있고 뭐 아니면은 리더십 함양을 위한 캠프, 뭐 네. 경제교육 봉사단 등 뭐 여러 가지 사실을 봤을 때 굉장히 활동적이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이런 걸 좀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그런 게 있나, 직무와 좀 관련해서 아니면 좀 더 강조할 부분이 있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이게 상당히 좀 약이 되면서도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땅가래검. 그렇죠.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일단 영업을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자격증도 보험과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다는 게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같은 CJ 계열사에 있는 푸드빌에서 외식업에서 근무를 했었던 경험, 네. 또 그와 비슷한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근무했던 경험인데 왜 하필 식품 가공업에서 유통을 상대로 하는 이런 영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포커싱을 맞추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잘 매칭을 하려면 보험 영업을 하면서
어쨌든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전화상으로 상담을 했을 거예요. 이 텔레마케팅을 했다고 하니까. 그랬으면 사실 이 CJ 제일제당에서 하고 있는 푸드세일즈, 국내 영업이라는 직무 자체가 유통이나 대리점주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우리의 가공식품이라든지 소재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대리점주들은 연령대라든지 성향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성별도 그렇고. 네.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봤던 걸 통해서 그 대리점주들이라든지 유통을 상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필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뭐 빕스라든지 또는 커피숍에서 일했던 걸 갖고 그냥 고객 중심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제일제당에서 푸드세일즈라는 거는 고객을 내가 상대하는 게 아니죠. 네. 그죠? 결국에는 대리점 점주나 유통의 바이어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그렇게 외식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요즘 소비자들이 어떻게 식품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하고 있는 식품이라는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식품에 대한 관심을 어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뭐 보험도 있고 축구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영업에서는 어떤 직무라든지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강조해도 좋고요. 또 본인이 자격증 취득한 거라든지 경제 쪽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는 이 영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체력이라든지 사람 소통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매출이라든지 재고라든지 이런 수치에 굉장히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신속 정확하게 데이터화해서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갖고 본인이 잘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자기소개서 1번 항목이나 2번 항목에 매칭을 시켜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푸드세일즈라는 직무에 맞춰서 잘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CJ 제일제당과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1번, CJ 제일제당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2번, 직무에 관심 갖게 된 계기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천자 이내로. 일단은 뭐 CJ야 워낙 그 자기소개서가 그 딱딱 정해져 있지 않는 걸로 정해져 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CJ 제일제당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뭔가 자부심이 있는 질문 항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 질문의 답을 어떻게 썼는지 먼저 소제목부터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성취감이 나를 춤추게 한다. 아하, 일단은 비유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흔하지 않은 비유인 것 같은데 일단 뭐 기분 좋아지는 비유인 것 같은데요. 어디 멘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항목 중에서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관련된 소제목이었고요. 네. 사실 이 친구가 이제 CJ 제일제당을 꼭 들어오고 싶은 CJ 제일제당이 아니면 안 되는 그에 대한 소제목은 올리원을 강조했어요. 올리원.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성취감이 나를 춤추게 한다. 나쁘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거를 좀 너무 연상시키게끔 네. 하지 않았나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해서 성취감을 얻게 됐는지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성취감이 나를 춤추게 한다. 성취감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CJ 빕스 아르바이트 경험은 식품 영업에 관심을 가진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홀 스태프로 처음에는 주어진 역할만 하는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하루는 주문을 받던 중 고객께서 인상이 좋다고 말씀해 주시며 음식 추천을 부탁했습니다. 느끼한 음식을 못 드시면 매콤한 소스가 들어간 립도 있고요. 상큼한 오렌지 에이드를 곁들이면 좋을 거예요. 빵도 무한 리필되니까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세요. 하이. 고객의 연령대와 제가 경험해본 음식을 토대로 추천을 해드렸고 고객께서는 식사를 마친 뒤 맛있었다며 큰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저의 추천으로 고객이 음식과 프로모션 상품을 주문하며 만족했을 때 큰 성취감을 느꼈고 점장님께서도 칭찬해 주셨습니다. 성취감은 저를 춤추게 합니다. 입사 후 고객 만족과 영업 목표 달성을 통해 오는 성취를 통해 매일매일 새롭게 성장하는 영업사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자기가 근무했던 것에 대해서 직무 연관성 있게 조금 잘 녹여냈다라는 느낌은 받았는데 또 우리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든지 네. 정확한 한번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아쉬워요. 아쉽고요. 아쉽죠. 네. 일단 계열사로 언급한, 그러니까 빕스기 때문에 이제 계열사기 때문에 언급을 한 건 좋은데 네.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경험이잖아요. 네. 1학년 때 경험은 너무 오래된 걸 갖다 굳이 이렇게 끄집어내갖고 한참 살리지 말고요. 네. 차라리 저 같으면
그 이 친구 같은 경우 계열사 빕스에서도 옛날에 근무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 텔레마케터도 6개월 했었고요. 또 스타벅스에서도 약 뭐 한 1년 넘게 이렇게 일을 했었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빕스에서 시작한 영업 현장에서의 경험으로부터 네. 전혀 다른 업종에서의 영업 활동 경험을 통해서 다져진 근성과 설득력을 이 친구가 차라리 어필했으면 네. 좀 와닿지 않았을까. 너무 계열사 빕스만 갖고 벌써 한 4, 5년 전 얘기를 꺼내고 있으니 그쵸. 별로 네. 와닿지 않죠. 오히려 차라리 다른 경험 하기는 그 스타벅스 바리스타가 1년 하고도 2개월이라는 시간을 했는데 사실 저게 거의 주종목이라 싶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 거지 않습니까? 네. 다른 것까지 다 녹여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래서 오타가 없는지 또 비문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멘토님 이걸 읽으시면서 거슬리는 부분은 좀 없으셨나요? 네, 빕스 아르바이트 경험은 식품 영업에 관심을 가진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빕스 아르바이트가 식품 영업을 했을까요? 아니요. 빕스 아르바이트는 매장에서 고객을 응대했겠죠. 매장직이죠. 네. 그렇죠. 서비스? 매장 관리직이죠. 네.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느낌이 여기서 확 들고요. 이제 CJ 제일지당을 지원한 계기를 쓰면서 네. CJ 제일지당은 2015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67.86% 성장했습니다. 67.86%.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도 안 나오고요. 뭐 몇십 년 전 대비해서 이렇게 성장한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데이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만일 사실이라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올 상반기를 비교해 보니까 2015년 상반기 대비했을 때 2015년 상반기가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런 자료들은 이제 다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투자 정보에는 분기별 실적 자료 보면 다 나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이 CJ 제일지당은 공시 자료에는 항상 대한통운 자료가 포함된 자료와 대한통운이 제외된 별도 매출 자료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걸 모르니까 통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통운을 제외한 별도 매출과 이익을 봐야 되고요. 이런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뭔가 조사했다고 보여주려고 숫자를 보여주는 거는 항상 최근 자료, 최근 전 분기 자료 네. 이런 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일단 회사에 관련된 자료를 언급할 때는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관련된 출처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부터 볼게요. 그러게요.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1번, 지원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2번,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도전. 본인만의 강점, 준비, 관련 경험. 3번, 영업사원으로서 예상되는 하루 업무 일과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천자 이내. 예. 일단은 CJ 자기소개서 항목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길어요. 길고 굉장히 많아요. 네, 항목마다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다가도 내가 뭘 써야 될지 좀 약간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래도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를 가려내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멘토님, 이번에는 직무 능력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쓰면 좋을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CJ 자기소개서 항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왜냐하면 지원자들이 하도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니까 딱 진짜 원하는 필요한 것만? 거,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에 사례 중심을 딱 써야 되잖아요. 제가 이 친구 딱 한번 스크리닝 해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 친구 보험 영업도 했었잖아요. 네. 목표에 대한 확실한 달성 의식과 그에 대한 근성. 이런 부분 어필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보니까 경영학 수업하고 뭐 통계 이런 걸 좀 잘 다룬다고 했습니다. 영업에서 중요한 건 아까 수치를 잘 다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숫자를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대로 읽어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 활용 능력 이런 걸 좀 언급해 줬으면 좋겠고 네네. 본인 외식업에서 또한 거의 2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현장에서의 유통 변화에 네. 이 민감한 부분을 자기가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갖고 본인이 강점을 이제 잘 녹여서 썼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직무 능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썼는지 소제목을 봐야겠죠? 네. 준비된 영업사원 슈퍼맨 김땡땡. 일단 슈퍼맨이란 단어가 나온 것부터가 일단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만능이다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소제목은 이 함축해서 내용을 함축해서 잘 써야 된다 하셨는데 조금 잘 썼나요? 이거는? 아니요, 뭐 슈퍼맨은 그러니까 배트맨도 되게 참 서운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어벤져스 팀도 서운해할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이놈의 슈퍼맨은 이제 좀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많이 나오는군요. 특히나 예. 어디 많이 지원하면 뭐 GS 슈퍼라든지 롯데 슈퍼 지원할 때 누구나 다 슈퍼맨이라고.
이건 좀 이제 진짜 그만 썼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차라리 숫자와 사람을 중시하는 준비된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슈퍼맨이라는 표현이 좀 진부하니까 진부하다. 좀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 자, 두 번째 부분은 강점에 대해 적은 것 한 가지, 그리고 영업사원으로서 예상되는 하루 일과를 적은 부분 한 가지 이렇게 썼는데요. 네. 먼저 강점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허. 1번 네. 의사소통 능력, 2번 분석력, 3번 실행력. 그렇군요. 일단은 멘토님은 요 세 가지 키워드가 직무에 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소재 자체는 굉장히 잘 꺼냈어요. 근데 어. 너무 교과서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뻔한 것들로 묻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선택은 잘했지만 이거를 본인에 맞춰갖고 어떻게 이제 자기소개서에다가 자기 글로 어필하냐가 중요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순서를 매겨서 강점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성한 자기소개서는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나쁘진 않지만 너무 딱딱 끊어갖고 하나로 쓰기보다는요. 이 전체 질문 자체부터가 본인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하루의 일과를 통해 갖고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썼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하루의 일과에 맞춰서 본인의 강점을 중간중간에 어필하되 소제목은 중간중간에 따로따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의 자소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본인의 강점을 교과서대로 딱딱딱 구분해 놓고 그다음에 하루 일과를 마치 무슨 직무소개표에 나온 것처럼 오전, 오후 이렇게 구분해서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 이건 뻔한 거잖아요. 뻔한 건데 그냥 갖다 붙여넣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카피 네. 떠서. 차라리 그럴 거면 소통을 넘어서 상대와 교감을 통한 시너지. 이렇게 소제목을 넣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통 강조하니까 소통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유통이나 대리점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교감부터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통만 바라보는 담당자도 아니어야 되고 특히나 공급도 챙겨야 돼요. 이 푸드세일즈라는 거는 공장에서 제때 생산돼서 유통의 공급이 딱 그 원하는 시기와 물량에 맞게끔 도착하게 다 핸들링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통을 넘어서 상대와 교감을 통한 시너지, 유통만 바라보는 담당자가 아닌 공급도 챙길 수 있는 영업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게 차라리 1번 항목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순서를 매겨서 딱딱하게 쓰기보다는 좀 유기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한 가지가 더 남았죠? 네. 영업사원으로서 예상되는 하루는 어떻게 썼는지 재환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전 내근 업무, 탄탄한 내근 업무는 기본 중에 기본. 일찍 출근하여 오늘의 일정을 확인한 후 전체적인 거래처 판매 실적을 보고 오늘 상담할 거래처 영업 지표를 분석하겠습니다. 이후 그날의 이슈를 팀원들과 공유하는 스마트 미팅을 준비합니다. 스마트 미팅에서는 신입사원다운 새로운 의견에 회의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미팅 후에는 거래처의 주문 확인, 거래처의 판촉 전략을 생각하고 판촉물 배송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써줬네요. 네. 일단은 저는 스마트 미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뭐 이 기업체에서는 당연히 이제 자주 쓰는 단어이니까는 이 우리 기업에서 쓰는 단어를 씀으로써 아무래도 이 친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게 한 건데 자기 얘기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아하. 그냥 직무를 그대로 설명했을 뿐이에요. 이거는. 좀 더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그렇죠. 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오후 근무는 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오후 외근 업무, 발로 뛰는 영업인. 직접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조직의 성과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처에 방문하여 매장 내 재고, 판촉 방법, 진열 수준 등의 관련 사항 등을 파악하고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수정합니다. 이어 바이어를 만나 효율적인 제품 판매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7년간의 축구 동아리 활동으로 얻은 체력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강점입니다. 체력을 바탕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CJ의 에너지 넘치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발로 뛰는 영업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요. 그쵸. 좀 더 본인의 그 과거 경력이 좀 더 녹아들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대통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앞에는 뭐 분석력이 어쩌고 1번, 2번, 3번에서 강점 얘기해놓고 뒤에는 네. 또 직무 얘기하면서 일반 오전하고 오후 얘기를 하면서 그냥 뒷부분에서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읽는 담당자가 볼 때에는 앞부분 어디서 갖다 붙여놓고 뒷부분 어디서 직무소개표 갖다 붙여놓고 거기에다 뒷줄에다가 몇 개만 그냥 매칭시켜갖고 자기 걸로 만든 그런 느낌만 드니까 굉장히 자기 걸로 녹이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식품 영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매월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갖고 있는 교감 능력과 데이터 활용 능력, 그리고 빠른 실행력을 바탕으로 유통 현장과 공급 부서를 모두 챙길 수 있는 그런 담당자의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이 매장에 있어서 정확한 매출 및 재고 데이터를 집계하고 이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시장에 선대응을 하고 불필요한 로스들, 그러니까 시간이나 비용들을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쓰면 결국에 본인의 강점과 네. 하루의 일과가 같이 접목이 되면서 하나, 둘, 세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자기 얘기로 녹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쓰는 게 조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 거슬리는 부분이라든가 조금 이런 부분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하나 더 있으실까요? 뭐 특별히 그럼 그것만 제대로 고쳐진다면 이 네네. 친구는 봤을 때는 한 게 많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좋은 면접에 좋은 어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순서죠. 재환이와 도미의 B급 처방전. 네,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생각해둔 게 있는데 이 친구는 그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잘 썼는데 영화에 좀 비유를 하고 싶었어요. 영화를요. 같은 영화를 두 번 본 느낌이에요. 너무 교과서적인 거다 보니까 이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보실 때 똑같은 자기소개서다 이거죠. 잘은 쓰고 완성도는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본 영화가 두 번 보다가 결말이 바뀌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그렇기 때문에 좀 나만의 새로운 영화를 새롭게 영화화시켜서 좀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유정선 멘토님 같은 분을 만나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직접 만나봐라. 네, 직접 만나서 오랜 시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 경력이나 대내외 활동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거든요. 그러시죠. 근데 본인이 그 보석 같은 그 에피소드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런 멘토님 같은 분이랑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는 좀 더 부각하면 좋겠다. 그쵸. 이런 소재 선택에 대한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얘기를 많이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이죠? 네. 네네. 자, 저희의 처방전 어떤가요? 어떠셨나요? 아, 딱 대놓고만 얘기했을 땐 보미 씨에게는 좋지만 네. 저를 또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안 찾아오고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잘못이 뭔지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이걸 표현을 잘못해서 결국에 네. 결말 똑같은 거를 두 편을 찍었다는 느낌이 안 들게 되면 오히려 재환 씨가 조언해 준 말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해주세요. 네, 일단 재환 씨한테 질문하겠는데요. 네. CJ 제일제당이 네. 새롭게 출시했으면 하는 네. 그런 식품, 어떤 가공식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본인의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우와, 가공식품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묶음 상품인데요. 요즘 그 라면 섞어 먹는 거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아예 그냥 묶음으로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팔았으면 좋겠다는 식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짜파게티랑 뭐 저거 있지 않습니까? 너구리 라면을 섞은 이제 샤파구리라는 그런 네. 상품이 있는데 그거를 딱 면은 하나 있고 그 소스를 두 가지 겹쳐서 파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혼밥 쪽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라면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성장도 높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하나의 문화 현상이 돼서 CJ 제일제당이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홍보 효과가 굉장히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선택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 좀 효과적인 식품이 될 것 그럼요. 같아요. 예, 반 잘라서 이따 저녁에 먹으면 되기도 하고요. 네. 그거를 대량 생산을 했을 때 네네네. 여기 이제 간의 수공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결국엔 대량 생산을 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자기만의 모디슈머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해서 딱 만들어 줬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서 남는 재고들은 네. 그럼 어떻게 소진해야 되죠? 재고에 소진하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일단은 CJ제일제당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덕적인 측면에서 기부도 하고 중요한 건 말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기록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고 이것이 대기업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이미지를 끝까지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떤 매출 시장에 엄청난 기여하겠다 이런 것보다 좀 이 마케팅적인 쪽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네. 뭐 아이디어는 좋지만 본인은 푸드세일즈 영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영업 담당자의 판단은 곧 숫자입니다. 숫자가 인덕이라는 얘기까지 있고요. 그렇죠. 결국에 본인이 네네. 팔아야 될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팔아야 되고 네네. 매출과 수익을 반드시 올려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만일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예. 만일 모드슈머들이 더 많을까 일반 고객들이 더 많을까 당연히 일반 고객이 많겠죠.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남는 재고량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소진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재환 씨는 미리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어떤
사회 환원적인 측면이라든지 단순하게 마케팅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했을 때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까지 다 알면 거의 뭐 인사 담당자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네, 해주세요. 보미 씨한테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우리 보미 씨가 생각하는 정직이란 뭐고 본인의 정직했던 사례를 한번 들어봤어요. 혹시 정직이라는 게 CJ 제일제당의 뭐 모토나 이런 건가요? 네, CJ 웨이에서 이제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직과 열정과 창의 이게 있거든요. 정직이 맨 위에 앞에 있어요.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인만의 원칙이 정확히 있고 그것을 지키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정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직했던 사례로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 입학 시험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 듣기 평가의 테이프와 그 질문지가 뒤바뀌어서 진행을 하다가 도중에 중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중단이 됐었는데 그 사이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서로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좀 컨닝도 많이 있었고 서로 이렇게 모르는 문제도 물어보면서 좀 공유를 했던 모습을 봤는데 사실 저도 아는 친구들이 있었고 뭐 뒤에 앉은 친구들과 좀 헷갈렸던 부분들을 공유하고 싶고 그랬던 유혹이 있었지만 끝끝내 저는 원칙을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컨닝을 하지 않았고 조용히 시험을 치르고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이건 뭐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이에요. 정직의 그래요? 끝이네요, 진짜. 왜냐면 대부분이 이제 CJ 갔을 때 정직에 대한 사례를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남을 속이지 않는 것 갖고들 자꾸들 어필을 해요. 근데 CJ 웨이에서 정직은 남을 속이는 것도 물론 속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본인에게 당당한 부끄럽지 않은 이런 사람이 되고자 강조하는 게 정직이에요. 그래야만 그 개인이 속한 조직이 그 회사가 깨끗해지죠. 부정부패가 생기질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보미 씨가 얘기한 거는 만일 실제로 면접을 갖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을 쓸 때에는 굉장히 좋은 사례를 잘 쓰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 써준 궁금증이 또 있다는데요. 네. 한번 볼게요. 친구들끼리 자소서를 서로 첨삭해주는 것은 효과가 있는 일일까요? 라고 질문해줬습니다. 조금은 전 제가 봤을 때 같은 위험하지 않을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예, 틀린데요.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하.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자기소개서를 첨삭해 주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기 건 제대로 못 보지만 남의 거는 객관적으로 볼 수는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을 두 가식으로 제대로 끌어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제대로 안 봐준다면 또 결국에는 글짓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할 거면 서로 딱 잡아놓고 자, 두 가식 안 된 부분 사례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서로 미리 직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공부해온 다음에 서로 첨삭해주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멘토님 마지막으로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일단 여기가 CJ 시간이기 때문에 네. CJ 쪽에 지원한 친구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CJ는 강조하는 게 CJ 웨이입니다. CJ 웨이라는 거는 CJ 그룹 자체가 건강과 즐거움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글로벌 생활문화 기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각 계열사별로 각자 특성에 맞게끔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각 계열사별로 자기 그 경쟁 시장에서 항상 올리원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즉 최초, 최고 차별화죠. 그리고 최초, 최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선 정직과 열정과 창의라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만이 이 올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CJ 웨이에 맞춰갖고 본인의 사례를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그냥 올리원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기 때문에 올리원을 입사 후에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되고 또 결국에 그런 것들이 면접에 가서 100%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CJ 웨이를 반드시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뿜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웨이에 맞는 본인만의 사례를 꼭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CJ 제일제당 푸드 세일즈 직무에 도전하는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감사합니다.